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심지어 무게는 심장의 약 3배 정도인 1.5kg 정도로 그 크기와 무게만큼 수백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며 가장 복잡하고 활동적인 기관이기도 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매우 다양하게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중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장기세포와 호르몬, 담즙의 필수 구성 물질인 콜레스테롤을 제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체의 회복과 성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호르몬과 단백질을 생산하며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세포와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유전자 등의 구조 물질로 사용됩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제기능을 상실한 오래된 세포와 단백질, 철분을 분해하여 다시 비타민과 영양분으로 재활용까지 담당하죠.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간의 역할은 바로 해독입니다. 간은 체내로 들어오는 알코올과 유해 물질, 박테리아나 기생충, 그리고 약물의 성분을 분해하여 해독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혈액 속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에서 1분마다 1리터 이상의 혈액을 깨끗하게 여과해 줍니다. 간의 이러한 핵심적인 역할들 때문에 의학 전문가들은 깨끗한 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으로 인해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간은 간과 관련한 가장 흔한 질환이죠. 지방간이란 간의 중량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지방이 중성지방의 형태로 간에 저장되어 쌓이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흔히 지방간은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지방간의 형태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며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아도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이나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에도 술을 마실 때와 같이 지방간을 유발합니다. 사실 지방간은 그 자체로 유해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지방간은 간염과 다르게 간세포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고 그저 간세포 속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기능이 약간씩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지방간 질환은 매우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지방간 질환이 침묵의 질환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간의 지방 축적이 과도해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간은 더 무겁고 크기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노란 색깔의 기름띠를 두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위에게 사료를 잔뜩 먹여 간을 비대하게 만든 푸아그라처럼 말이죠. 이때부터는 지방간으로 인해 증상이 느껴질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방간 질환이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지방간 자체는 간 손상의 가장 초기 단계일 뿐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간 손상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지방간으로 인해 간의 기능이 약간씩 저하된 상태에 그치지만 지방간이 10에서 2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부터는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부으면서 조직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지방간염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지방간은 심각한 위험 질환으로 분류하여 추적 관찰이 필요해집니다.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발전한 순간 염증 반응과 활성산소에 의한 간세포의 손상과 소멸이 동반되기 시작하며 간의 섬유화 및 간경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발전하고 다시 지방간염에서 20에서 30%의 환자가 간경변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간경변은 간의 심각한 손상이 이미 나타난 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본래 건강한 간 조직은 유연하고 부드러운 조직이지만 간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섬유화가 진행되면 간에는 단단한 흉터 조직이 커지기 시작하며 간의 정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간경변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때 지방간은 간암의 발판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간이 간암으로 진전되기 전 예방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방간은 가장 흔한 간질환이면서 세계적으로 간경변, 간부전 및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1년에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25%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방간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성인 비만의 경우 80에서 90%,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서 30에서 50%가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고지혈증 환자의 경우 90% 이상, 심지어 소아 비만 환자 중에서도 40에서 70%가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방간 질환 환자들을 관찰해보면 알 수 있듯이 지방간 질환의 원인은 단순히 알코올 섭취뿐 아니라 비만과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환자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간 질환 관찰 연구에 따르면 매일 6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 즉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사람들의 지방간 유병률은 46.4%로 약 절반의 확률로 지방간 질환 위험성이 높아지며 비만이면서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사람들의 지방간 유병률은 94.5%로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는 여성의 경우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간 크기 자체가 다르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 섭취로 나타나는 간 질환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남성은 하루 40에서 80g의 알코올을 섭취할 때, 그리고 여성은 하루 20에서 40g의 알코올을 섭취할 때 알코올성 간 질환 위험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 섭취 영양 수준은 절반 정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간 질환은 침묵의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무증상이거나 흔히 놓칠 수 있는 최소한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복부 오른쪽 윗부분에서 약간의 이질감이나 불편함을 느끼거나 신체의 피로 같은 증상이죠. 체감할 수 있는 증상들은 이미 심각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간 질환을 진단받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매년 받는 정기검진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그러다 지방간이 발전하면서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면서부터 증상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피부에서 증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간염과 간경변 환자들은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서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의 해독 기능이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염증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가려움증과 다리나 발의 부종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신체의 회복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늘 피곤한 상태가 되며 식욕이 떨어지면서 체중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축적된 간의 지방을 없앨 수 있는 약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증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지방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과 치료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알코올 섭취는 소주를 최대 2~3잔으로 줄이거나 가급적 금주를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약물을 통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하루 30분 주 5일 운동이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매주 15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일주일에 2번 이상 근력 운동을 하거나 매주 75분 정도의 조깅과 주 2회 근력 운동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음주와 식습관 조절, 체중 관리와 운동을 통해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면 지방간 질환을 예방하고 진행을 막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메디컬 헬스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